제가 2019년에 영화로 선정한 것은 바로 이 책입니다. 2019년 음악이라고 하면 저에게 있어서 존버의 승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라입니다. 이전에 제가 2019년 연말 정산 영상 뷰티편을 다 마쳤는데요. 그 복장 그대로 이번에는 약간 콘텐츠적인 면에서 저의 2019년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화예요. 제가 아이패드에 좀 적어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영화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 좀 가볍게 보는 액션물이나 유머러스한 그런 것들을 사실 그렇게 잘 즐겨보는 편은 아니에요. 봐야겠다라고 할 때 저한테 뭔가의 메시지? 이런 거를 좀 줄 수 있는 영화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약간 뭐 어벤져스 막 이런 거 많이 좋아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하는 영화를 되게 지루하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오늘 추천드릴 지금 이 영화가 보다가 살짝 졸긴 했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내용이랑 저한테 준 메시지가 되게 커서 올해 영화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제가 2019년에 영화로 선정한 것은 바로 영화 가버나움입니다. 사실 이건 영화라고 보기가 조금 뭐한 게 제 기준 다큐멘터리 같이 좀 느껴졌어요. 이 영화의 배경이 레바논인데 영화 속에 있는 등장인물들을 대부분 다 실제 난민들을 캐스팅해서 출연을 시키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자인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시리아 난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시리아라고 하면 이렇게 자꾸 뜨네요. 영화는 주인공 자인이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학대도 당하고 또 심지어 나이가 고작 12살인데 소년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그런 주인공이에요. 이 친구에게는 여동생 사하라라는 친구가 있는데 강제 조혼으로 팔려가는 상황에 이 자인이 분개를 해서 가출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살인도 저지르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펼쳐지는 상황이라든지 이야기들을 이 영화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제 그 가치관이 조금 바뀌었어요. 저는 사실 조금 딥한 이야기긴 한데 저는 성악설을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나쁘다, 악하다. 근데 사람은 배우고 도덕적인 교육 같은 거를 받으면서 하면 안 되는 것과 해도 되는 것을 구분할 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그 본성, 악한 본성을 억누르면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믿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 영화를 보고 이 영화에서 이 자인이라는 친구가 나중에 또 어떤 일로 인해서 자기보다 훨씬 더 어린 그런 완전 아기를 본인이 돌봐요. 그 친구도 아이인데 그 아이가 자기보다 더 불쌍하다고 여겨지는 그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인간은 성악설이 아니라 성선설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히려 반대로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깨끗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부모라든지 뭐 이외에 또 가족 형제라든지 혹은 그 사회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듣고 배우면서 사람은 점점 인간이 기본으로 지켜야 될 권리나 도리를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나쁜 거를 보고 악하게 변하는 사람, 이렇게 존재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 영화를 보고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 자인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어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른들의 모습과 대비가 되면서 많이 나와요. 본인의 동생을 조언으로 이렇게 강제로 팔게 한 것도 본인 아버지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 부모가 이 법정에서 하는 말이 우리만 그랬냐, 이 사회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고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아이를 판 거다. 우리가 잘못이라면 가난하고 이런 것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걸 보면서 왜 우리가 사회에서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왜 나한테만 그래? 저 사람도 똑같이 범죄를 했으니까 내가 하는 게 잘못이 없어. 나는 문제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영화를 보고. 아, 진짜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아이히만이 그 독일 나치 그 시절에 유태인을 다 그 수용소로 이렇게 실어보내던 그런 급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전쟁이 다 종전되고 법정에 올라갔을 때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국가에선 이게 맞는 법이었고 나는 상부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무죄를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은 책이 예루살렘의 아이만인데 이 예루살렘의 아이만에서도 말하는 게 악의 평범성이에요. 이 악이 우리가 봤을 때 저 막 희대의 살인마 이러면 막 대박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저 사람은 그냥 악마야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있잖아요. 생각을 해봤을
봤을 때 악이라는 거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정말 그게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도 나도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되게 수치스러운 변명이고 이런 건지 이 영화와 그 책을 보면서 참 많이 느꼈던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완전 올해 극초에 본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저의 가치관을 많이 바꿔놓은 그런 영화여서 올해의 영화로 저는 가버나움을 뽑았습니다. 두 번째는 책인데요. 책은 사실 제가 올해 여러 가지의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올해 저의 키워드랑 좀 잘 맞고 이 책 정말 좋았다라고 생각한 거를 뽑았어요. 바로 이 책입니다. 책은 바로 최태성 선생님의 역사의 쓸모라는 책입니다. 제가 올해 키워드를 역사로 한번 잡아봤어요. 제가 올해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기도 해서 굉장히 제 마음속으로는 올해 꼭 상해도 가보고 싶었지만 그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꼭 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한 중순쯤에 2급을 취득을 했고요. 제가 사실 역사랑 역사 공부를 해야 되고 한능검을 꼭 따야 되는 그런 직종에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물어보는 사람도 꽤 있었어요. 왜 역사 공부를 하냐.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을 이 책이 너무 쉽게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역사 속의 인물이나 역사 속의 상황들, 사실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그럼 그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쉽게 풀어놓은 책이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역사책, 그냥 뭔가 역사적 인물, 역사적 사실을 연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굉장히 역사랑 쉽게 이렇게 연결지어서 너무 잘 풀어놓은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유시민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유시민 선생님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은 사실 이 책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느낌? 이 책은 조금 더 쉽게 풀어놓은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은 한 번씩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갑자기 뷰티 크리에이터인 제가 이 역사를 공부를 하고 싶어졌는지에 대한 답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구절 하나만 소개를 하고 책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를 할게요. 시대의 과제를 마주하는 자세라는 소제목에 이회영 선생님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여기에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와요. 편히 살 수 있는 신분을 버리고 재산을 바치고 인생을 내던지며 오로지 독립 하나만을 바라보았던 이회영은 30대 청춘의 나이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 번의 젊음을 어찌할 것인가? 그는 죽음을 맞이한 순간에야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66회의 일생으로 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 거야?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말로 한마디 하는 것보다 이 이회영 선생님은 본인의 66회 일생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줬다는 거죠. 몸소. 이 문구는 다시 읽어도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구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강연을 올해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꿈 하면은 단어를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승무원이 되고 싶어, 나는 소방관이 되고 싶어, 난 경찰관이 되고 싶어. 우리는 어렸을 때 이걸 되게 꿈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이거는 꿈이 아니라 목표일 뿐이고, 꿈은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이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강의에서 살짝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 최태성 선생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이 책에도 나오고 제가 예전에 최태성 선생님 강의 볼 때도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 말도 되게 인상 깊어서 제가 아마 강연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말도 이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걸 보시고 한번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는 걸 한 번쯤 라이트하게라도 생각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올해 책으로 뽑았습니다. 음악은 제가 아무래도 저작권 때문에 다 들려드릴 수는 없고 조금씩만 말씀을 드려볼 건데, 2019년 음악이라고 하면 저에게 있어서 존버의 승리라는 부제를 꼭 붙이고 싶어요. 굉장히 존버를 했던 분들이 올해 대거 컴백과 더불어서 정말 멋진 곡들을 많이 들고 나와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제 존버 승리의 첫 번째 가수는 바로 태연님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호칭이 님이라고 하니까 제 스스로가 너무 어색한데, 태연씨? 태연 언니? 태연? 영상에서 이렇게 저보다 언니신데 이렇게 부르기가 좀 그래서 태연 선생님으로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연 선생님. 정규 앨범으로서는 2년 만에 컴백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올해 초인가 작년 말에 태연 선생님께서
콘서트를 하셨어요. 근데 그 콘서트에서 4곡인가를 선공개를 했는데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Here I Am이랑 Gravity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유튜브 프리미엄을 결제하게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불티 메인 곡도 너무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존버 성공곡 Here I Am과 Gravity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저의 존버 성공은 사실 이건 음악이라기보단 공연인데요. 박효신 선생님입니다. 박효신 선생님 제가 엄청 좋아하잖아요. 제가 앞에 태연 선생님과 박효신 선생님을 제가 또 굉장히 팬이고 두 분 다 제가 팬클럽에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2016년 10월에 콘서트를 하셨는데 올해 7월에 2년 반 만에 콘서트를 또 엄청 크게 거의 한 2주 정도 하셨거든요. 공연만 6번, 그 중간에 팬미팅 2번 이렇게 껴서 했는데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늘 이야기를 하지만 박효신 콘서트는 사실 박효신이라는 가수 자체가 거의 20년이 된 가수여가지고 나이대를 이렇게 불문하고 되게 다 많이 알고 히트곡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발 꼭 갔으면 하는 콘서트 중에 하나가 박효신 콘서트입니다. 응원봉 같은 거는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공연에 가시면 이 야광 팔찌를 다 주십니다. 그 팔찌 모으는 재미도 좀 쏠쏠하고 근데 그게 막 이렇게 퀄리티가 엄청 좋진 않아요. 근데 주는 게 어디예요. 다른 데는 다 우리가 사서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콘서트 가격이 조금 타 콘서트에 비해서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조금. 세 번째로는 우리 전 국민의 존버 성공곡 스퀘어를 이번에 들고 온 백예린 선생님입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결제하게 한 두 번째 또 장본인 중에 한 분인데요. 제가 그 아시죠? 만인이 다 아는 그 초록색 원피스 영상. 그 영상도 제가 엄청 많이 보고 그 예전에 한번 인스타에서 백예린 선생님께서 이 스퀘어는 발매를 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번 앨범에 번이랑 스퀘어 두 곡이 다 있더라고요. 왜 안 내려고 하셨는지는 이해는 되지만 안 냈으면 큰일 날 뻔. 마지막 AOA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빙글뱅글 나왔을 때도 그 앨범 자체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 앨범이 되게 명반이거든요. 퀸덤에서 너무 큰 활약을 보여줬고 이 AOA라는 여자 아이돌 그룹이 2019년에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해요. 여자 아이돌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무대의 고정관념 WNC 영상에서 같이 이야기했던 거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다 이렇게 박살을 내주면서 저도 속이 너무 시원했지만 앞으로 이 AOA라는 여자 아이돌 그룹의 행보를 통해서 다른 또 여자 아이돌 그룹이 정말 자기의 의견을 많이 내고 또 그런 의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음악의 흐름이라든지 무대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한정적이지 않은 이런 AOA의 이런 퀸덤 무대 같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AOA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런 콘텐츠는 아니고 저의 활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아마 제가 인스타그램에만 올려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이 활동을 올해 왜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2개가 있어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 올 한해는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제가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을 받은 일입니다. 사실 옛날부터 상담이라는 거는 한번 배워보고 싶었어요. 저도 되게 몰랐던 그런 상식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성매매, 성폭력과 같은 이런 여성들의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배워서 저도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그 24시간 그 전화 1366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혹시 모르셨다면 여러분도 꼭 알아놓으시고 가정폭력이 또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분야 카테고리 중에 하나예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자체가 가족과 가정을 이렇게 유지시키려는 게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벌어지는 뭔가 문제나 이런 게 있어도 그거는 그 집안의 문제지라고 이렇게 터부시해버리고 그런 걸 해결하려는 자세가 굉장히 미숙한 나라라는 걸 굉장히 많이 깨달았고 여러분들도 이거에 대한 경각심은 늘 항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는 저희가 우리 솔송이 분들과 함께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기부를 했죠.
제가 키노닉스 마켓 2번째인가 했을 때 여러분들이 또 너무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저 믿고 많이 구매를 해주신 거에 너무 감사함을 느껴서 이걸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또 친한 그 연두콩 언니가 언니 구독자분들의 이름으로 그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기부를 하신 거를 보고 아 이거 너무 좋은 방법이다. 나도 우리 구독자님들 이름으로 어딘가에 기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걸 보고 이제 들어서 제가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 받은 한국 여성의 전화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또 여성 인권에 또 관심도 많으실 거고 서로서로 돕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또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기부를 한번 실천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19년 콘텐츠 연말 정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이미 2020년일 것 같아요. 올해도 솔송이 여러분들과 제가 또 많이 교감하고 이럴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제가 앞에서 말했던 모든 콘텐츠적인 활동들이 여러분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영상도 봐주시고 구매까지 또 해주시고 해서 좋은 일, 좋은 콘텐츠 많이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도 뭔가를 보고 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한 해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